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다시 태어난 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 때 경주 모량리에 경조라는 여인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유난히 머리가 크고 이마가 넓어서 마치 성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큰 성이란 뜻을 지닌 대성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먹이고 입힐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대성이를 그 마을에서 부자로 소문난 보간의 집에 머슴살이로 보냈어요. 대성은 비록 남의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처지였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일은 먼저 나서서 척척 해내곤 했지요. 하루는 보간이 대성을 불러 말했어요. 너는 참으로 부지런한 아이로구나. 내가 너에게 밭을 조금 떼어줄 테니 농사를 지어보거라. 예, 어르신, 고맙습니다. 대성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집에서 준 밭일랑도 가꾸고 보간의 집안일도 계속해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성이 보간의 집에서 일을 거들고 있는데 점괘라는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청했어요. 얼마 있으면 흑륜사에서 법회가 열린다오. 이번에 시주를 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요. 점괘 스님의 말에 보간은 배 50피를 시주했어요. 그러자 점괘가 주문을 읽으며 빌었어요. 시주님께서 진심으로 시주해 주시니 전신이 항상 지켜줄 것이요. 하나를 보시하면 일반 배를 얻게 되는 것이니 몸이 편안하고 즐거우며 또한 장수할 것입니다. 대성이 이 말을 듣고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문간에서 스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를 베풀면 1만 배를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생에 시주한 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난한가 봐요. 그러니 제가 주인 댁에서 받은 밭을 이번 법회 때에 시주하여 뒷날에 복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 그럼 내 말대로 하자꾸나. 어머니는 아들의 생각이 너무나 대견스러웠어요. 마침내 대성은 주인 댁에서 받은 밭을 절에 시주했어요. 살림의 미천이었던 밭을 시주하고 나니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대성은 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며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어린아이인데도 어찌 저리 부지런할까? 그러게 말이야. 항상 즐거운 얼굴로 일을 하니 우리까지 덩달아서 좋잖아. 제 어머니를 모시는 정성 좀 봐. 하늘도 감동하실 거야. 그렇고 말고. 대성의 집안이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 이웃들은 저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어머니는 없는 살림이지만 대성이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어요. 하지만 대성이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재상 김문량에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량리에 살던 대성이란 아이가 곧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김문량이 깜짝 놀라 사방을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허허, 이상한 일이로구나. 김문량은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모량리로 사람을 보냈어요. 여봐라, 모량이란 곳에 가서 대성이란 아이가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도록 해라. 모량리로 갔던 하인이 돌아왔어요. 나으리, 모량리에 대성이란 아이가 있었는데 어젯밤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날 이후 김문량의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10달 후 부인은 건강하고 튼튼한 사내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왼손을 쥐고 펴지 않는 거예요. 김문양이 온갖 방법으로 아이의 손을 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구나. 갓난아이가 어찌 이렇게 힘이 세단 말인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펴지지 않던 아이의 주먹이 스르르 펴지는 것이었어요. 그때 김문양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아이의 손에 조그마한 황금 조각이 들려 있었거든요. 아니, 이것은... 놀랍게도 황금 조각에는 대성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김문양은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아이의 이름을 대성이라고 지었죠. 그리고는 대성의 전생의 어머니인 모량리 어머니도 모셔오도록 하여 한 집에서 살도록 했어요. 대성은 양쪽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대성은 사냥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냥을 나가곤 했죠. 어느 날 대성은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커다란 곰 한 마리를 잡았어요. 대성은 활솜씨도 자랑할 겸 잡은 곰을 산 아래 마을까지 가져왔죠. 사람들은 저마다 대성의 활솜씨를 칭찬했어요. 아니, 저 청년은 김문양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쩜 저리도 듬직하고 용감할까? 집채만한 곰을 혼자서 거뜬히 들고 오다니. 마을의 처녀들도 은근히 대성을 사모하였어요. 기분이 좋아진 대성은 사람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저물자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어요. 대성이 피곤하여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낮에 잡은 곰이 나타났어요. 곰은 너무나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훗날 반드시 너를 묵으러 죽일 것이야. 말을 마친 곰은 커다란 발톱을 내세우며 대성에게 달려들었어요. 으악!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죄 없는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곰에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들도록 빌었어요. 곰은 대성을 움켜잡으려 했던 발톱을 내리며 말했어요. 그래, 내 잘못을 안다고 하니 이번엔 용서해 주겠다. 그 대신 내가 나를 위하여 절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절이요?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은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거듭 맹세를 했어요. 그런 뒤에 꿈에서 깨어보니 이불이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구나. 꿈인데도 이렇게 생생하다니. 그 후 대성은 사냥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곰과 약속했던 곳에 장수사라는 절을 세웠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장수사에 들러 곰을 위해 빌었죠. 장수사를 짓고 난 대성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을 위해 절을 세우고 불공을 들여 높으신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결심하였죠. 그리하여 현재의 부모님을 위해 불국사를 세웠어요. 또한 전생에 자신을 낳아주신 모량리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석불사를 세웠어요. 현재의 석굴암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감탄했어요. 한 몸을 가지고 전생과 현세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김대성의 극진한 정성과 뛰어난 솜씨로 세워진 불국사는 구름다리와 돌탑, 그리고 정성 들여 다듬고 새긴 돌과 나무들로 인해 경주의 여러 절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태어난 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대륙을 호령한 광개토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